간단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건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김대중 정부가 1회, 그리고 참여정부가 6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자신을 돌아보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고 막았었는지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고 조속한 국감을 열어서 청와대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는 것이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청와대의 국정감사를 위해서 더 이상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고 또 지난 9년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 하시고 아까 정양석 의원 손 드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하면 다 발언하면 의사진행 발언하면 이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조금 우선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께서 친절하게 제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죠.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의 직인이 찍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관련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펴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 비전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통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이 떨어지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해서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에 따라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을 드리면 TFT 구성 현황, 너희들이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고 안 했다면 향후 운영 계획 해서 그 운영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 2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펴낸 국정과제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승래 의원님처럼 혹시 모르실까봐 3번에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TFT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TFT를 구성했느냐, 어디까지 했느냐, 향후 운영 계획,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7월 24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요. 각 당에 한 분씩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더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좀 종결짓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조응천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재윤경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한 분 민주당에서 지금 3분 각 당에서 한 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국천 의원입니다. 민정수석 출석 관련해서 참 말씀을 안 드리려고 무척 참았었는데, 자꾸 작년 우병우 전 수석 운영위 국감에 우리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께서는 꼭 출석시키겠다라고 하셨다가 운영위 국감이 임박해서는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나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운영위 국감에 나와서 신기원을 한번 쓰는가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인 루틴한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질의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각 매체의 의경아들 운전병 보직 특혜, 처가의 강남역 빌딩 매각, 가족회사 정강의 각종 의혹 등 개인적 비리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 이르기까지 우병우의 촉수가 뻗쳤다 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작년 운영위가 10월 12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태블릿 PC 나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촛불이 켜졌고, 우병우 수석은 보시다시피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집권 여당 대표이신 이정현 대표께서는 온몸으로 이를 막으시려고 단식까지 헌정사상 최초로 감행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하시지만 참 작년에 그렇게 온몸으로 막으셨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인사 참사 말씀하시는데, 아니 최순실이가 인사 다 한 거 그 이상의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민정수석의 주된 롤은, 업무는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인사청문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정부적 부담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운영위에 끌고 와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약 28년 동안 민정수석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비리 외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관행이 물론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의로 들어가서 심도 있는 그런 질의와 답변을 기다리는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말씀하시고. 운영위 사보임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이 운영위를 지켜보는 마음이 참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있는 이 문구가 걱정이고, 향후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노트북의 이 문구가 아니고요. 트럼프 방한 때 명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반미 집회하겠다는 그 시위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과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큰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지금 무슨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이 국감장에서 논의되는 이 내용들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불출석, 사유석,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 이 말이 참 이게 본인이 적어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진짜 이게 큰 불이 붙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만약에 했다면 민정수석은 이미 공석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셔서. 그런데 인사참사가 거듭되는데 6개월 된 정부가 조각도 지금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불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의사진행 과정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마구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 마타도어, 그냥 일순간에 그냥 화면 잡히고 언론에 한두 줄 나가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그거 아닙니다. 다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지난 정부의 인사를 최순실이 다 했다?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에 대한 이야기만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최순실이 인사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다? 이것은 국감에 임하는 헌법기관의 책임성과도 명백히 이거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발언은 그 즉시 이거는 정치적인 여야 입장 차이를 떠나서 위원장님께서 제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바른정당 정영석 의원 어디 가셨? 정영석 의원 하시고 김동철 의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입니다. 한 사람은 수석 비서관 삼성 문제 때문에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 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가 무시당하고 또 여당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사당 원내 수석들이 모여서 청와대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할 때 조국 민정수석은 기관 증인으로서 명단에 올라 있었고 여당 민주당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관례에 저희들이 모른 바가 아니지만 여당 수석으로부터 관례상 민정수석이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달라는 사전 이야기가 없었고 당연히 출석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결된 뒤에 며칠 전에 민정수석 불출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님, 수석 부대표님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나는 이 당청 간에도 여당과 청와대 간에 심대한 소통의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여당이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한다고 하면 국회는 청와대 보기에 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여당과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릅니다. 그래 조국 수석이 불참해서 의사진행반이 길어지고 국정감사 건성건성 넘어가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하는지 저는 과거에 쓴 글을 굳이 소개하겠지만 요즘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조 수석 과거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화려한 언변과 또 좋은 글재주로 많은 시선 끌었습니다. 저도 그 글에 담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말한 5대 인사 제한 요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과거에 우리 편이었는지 따지는 검증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이 과연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지 이것만 검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낙하산 인사 또 대사 인사 조국 수석을 통해서 검증되는데 코드 찾고 정말 같은 편인지를 찾는 그런 수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비서실장님과 모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사 참사에도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비서실장 초기에 문제가 됐을 때 구두로 사과한 것 말고 그 인사 참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이 교수 시절에 한겨레 신문에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이라는 2010년 8월 달 칼럼이 있습니다. 신재민, 이현동, 조현호 세 후보가 위장 전입과 위장 취업, 스폰서 유착에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사수석으로서 위장 전입과 관련된 국무위원만 해도 9명이 넘습니다. 조국 수석에게 내로남불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좀 아깝습니다. 이런 폴리페서가 있는 한 우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우리 정치권이 얻기는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불참한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좀 책임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동철 의원 요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은 좀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운영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의 여러 행태와 발언들이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참담할까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이 구호를 붙이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그런 구호나 현수막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곳이지 국회는 구호를 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국회 회의장에서의 구호를 맨 먼저 끌어들인 것은 민주당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말 국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구호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하려면 과거의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한국당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왜 잘못된 이런 적폐들을 따라서 합니까? 그런 점들을 제가 지적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정수석 운영이 국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 상임위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심의해서 의결했고 기관 증인 전원이 다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출석 의무가 발생한다. 이 불출석한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하도록 그렇게 법에 따른 절차를 해야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작년에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야당의 자존심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기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여당 돼서 과거 야당의 주장 다 잊어버리고 여당이 야당 돼서 과거 여당의 주장을 다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한국당이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청하려면 과거에 그렇게 민정수석의 출석을 방해했던 데 대해서 먼저부터 사과부터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정수석의 불참을 그렇게 강변하려면 바로 작년까지 민정수석의 출석을 그토록 요구한 데 대해서 반성이 먼저예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정수석은 출석하는 게 옳은 겁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변명하면서 불참하는 게 옳은 겁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이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자, 이 정부의 인사가 다 잘 됐습니까? 어떤 것은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검증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민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알아야 국회의 비판이 받아들여져야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또 다른 인사참사, 인사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참하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합니다. 저는 적폐청산은 결코 정치 보복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 이것 또한 과거의 적폐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적폐청산이고 또
관행을 들어서 하지 않는 것은 적폐가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가 결국은 몰락했지만 저는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런 정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과거 지금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는 그와 같은 행태들로 인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빨리 왔고 더 크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막는다면,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해서 몰아낸 그런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그래서 아직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민정수사 불참시키고 특별감찰관 아직까지 임명도 하지 않아서 청와대의 비리를 예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게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적어도 우리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국가적인 견지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정말 그런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리고 그런 과거의 주장들을 접을 때는 먼저 사과부터 반성부터 하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을 떠받드는 우리 정치권의 제1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인 루틴한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질의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각 매체의 의경아들 운전병 보직 특혜, 처가의 강남역 빌딩 매각, 가족회사 정강의 각종 의혹 등 개인적 비리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 이르기까지 우병우의 촉수가 뻗쳤다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작년 운영위가 10월 12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태블릿 PC 나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촛불이 켜졌고, 우병우 수석은 보시다시피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집권 여당 대표이신 이정년 대표께서는 온몸으로 이를 막으시려고 단식까지 헌정사상 최초로 감행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하시지만 참 작년에 그렇게 온몸으로 막으셨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인사 참사 말씀하시는데, 아니 최순실이가 인사 다 한 거 그 이상의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민정수석의 주된 롤은, 업무는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인사청문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정부적 부담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운영위에 끌고 와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약 28년 동안 민정수석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비리 외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관행이 물론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의로 들어가서 심도 있는 그런 질의와 답변을 기다리는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말씀하시고. 운영위 사보임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이 운영위를 지켜보는 마음이 참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있는 이 문구가 걱정이고 향후 본회의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노트북의 이 문구가 아니고요. 트럼프 방한 때 명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반미 집회하겠다는 그 시위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과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큰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지금 무슨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이 국감장에서 논의되는 이 내용들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불출석, 사유석,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 이 말이 참 이게 본인이 적어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진짜 이게 큰 불이 붙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만약에 했다면 민정수석은 이미 공석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분 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셔서. 그런데 인사참사가 거듭되는데 6개월 된 정부가 조각도 지금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불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의사진행 과정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마구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 마타도어 그냥 일순간에 그냥 화면 잡히고 언론에 한두 줄 나가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그거 아닙니다. 다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지난 정부의 인사를 최순실이 다 했다?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 말씀. 간단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건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김대중 정부가 1회, 그리고 참여정부가 6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자신을 돌아보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고 막았었는지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고 조속한 국감을 열어서 청와대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는 것이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청와대의 국정감사를 위해서 더 이상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고 또 지난 9년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 하시고 아까 정양석 의원 손 드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하면 다 발언하면 의사진행 발언하면 이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조금 우선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께서 친절하게 제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죠.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의 직인이 찍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관련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펴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 비전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통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이 떨어지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해서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에 대한 이야기만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최순실이 인사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다? 이것은 국감에 임하는 헌법기관의 책임성과도 명백히 이거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발언은 그 즉시 이거는 정치적인 여야 입장 차이를 떠나서 위원장님께서 제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바른정당 정영석 의원 어디 가신? 정영석 의원 하시고 김동철 의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량석 의원입니다. 한 사람은 수석 비서관 삼성 문제 때문에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 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가 무시당하고 또 여당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사당 원내 수석들이 모여서 청와대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할 때 조국 민정수석은 기관 증인으로서 명단에 올라 있었고 여당 민주당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관례에 저희들이 모른 바가 아니지만 여당 수석으로부터 관례상 민정수석이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달라는 사전 이야기가 없었고 당연히 출석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결된 뒤에 며칠 전에 민정수석 불출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님, 수석 부대표님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나는 이 당청 간에도 여당과 청와대 간에 심대한 소통의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여당이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한다고 하면 국회는 청와대 보기에 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여당과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밑에 보면 이에 따라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을 드리면 TFT 구성 현황 너희들이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고 안 했다면 향후 운영 계획 해서 그 운영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 2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펴낸 국정과제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승래 의원님처럼 혹시 모르실까봐 3번에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TFT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TFT를 구성했느냐, 어디까지 했느냐, 향후 운영 계획,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7월 24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요. 각 당에 한 분씩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더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좀 종결짓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조응천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재윤경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한 분 민주당에서 지금 3분 각 당에서 한 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국천 의원입니다. 민정수석 출석 관련해서 참 말씀을 안 드리려고 무척 참았었는데, 자꾸 작년 우병우 전 수석, 운영위 국감에 우리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께서는 꼭 출석시키겠다라고 하셨다가 운영위 국감이 임박해서는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나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운영위 국감에 나와서 신기원을 한번 쓰는가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병우 전